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1번째 페이지. 이분이 잡지사에 정말 오래오래 출몰하면 좋겠습니다. 이정모 펭귄 각종 과학관장님과 동물 이야기 나눕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봄입니다. 진짜 봄입니다. 뭐 더웁다시피 하네요. 이제. 예, 이거 더웠다 추웠다. 네.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봄에 어울리는 또 모자를 쓰고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자, 목요일에 힐링 코너 잡다한 동물 사전. 오늘 이 시간에는 쥐, 까마귀에 이어서 도시에 어느 때보다도 많이 출몰하고 있는 멧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멧돼지가 2024년에요. 서울에서만 무려 451차례가 발견됐다고 하던데요. 왜 이렇게 도시에 얘네가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원래 자연사 박물관에는 그 지역에서 나온 표본들이 좀 전시돼야 좋잖아요. 네. 근데 아시아 최고의 자연사 박물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는 그게 불가능해요. 서대문에서 나온 생명이 없어요. 제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근무할 때마다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서대문 출신이. 그게 바로 멧돼지였어요. 멧돼지가 서대문 출신이라고요? 예, 서대문 출신이에요. 서대문에 도심에 진출했다가 사고가 나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가져다 준 걸 우리가 잘 다듬어서 전시한 게 있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멧돼지가 도시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오는 이유가 먹이로 봅니다. 먹이가 풍부하면 민가로 내려올 일이 그렇죠. 없겠죠. 자기 사는데. 네. 그러니까 멧돼지가 번식기가 10월부터예요. 예, 이제 겨울로 진입하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네. 그게 활동이 왕성한데요. 먹이를 많이 먹어야 하는 가을이면 먹이를 찾아 활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자기네끼리 활동 반경이 넓어지잖아요. 네네. 아까 밀리는 친구들이 있겠죠. 겹치죠. 예. 밀리는 친구들이 사람 사는 곳까지 오는 겁니다. 내려온다. 그럼 지금 멧돼지 전체 개체수 자체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아니에요. 네, 개체수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 작전이 벌어진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 전에도 농작물 피해 때문에 유해 조수로 분류되면서 하지만 별로 잡지 않았어요. 잡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네. 그런데 2019년부터 한 마리당 20에서 30만 원짜리 포상금을 주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급격하게 잡기 시작했습니다. 엽사들이. 근데 왜 잡아야 됐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예, 멧돼지뿐만 아니라 집돼지에도 감염되거든요. 감염되면 치사율이 90%, 100%가 됩니다. 네. 치료제와 백신도 없고요. 그래서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 동물로 돼지가 있기 때문에 주로 멧돼지죠. 그래서 개체수를 파격적으로 줄여야 됐고 한 3년 만에 멧돼지 개체수를 절반 이상 줄인 거로 많이 줄었구나.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이는 데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얘는 그러면 그 산에서 좀 평화롭게 살 때는 산에서 주로 뭘 먹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들 다 먹고요.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도 먹습니다. 풀, 나무 뿌리, 도토리, 과일, 지렁이, 개구리, 뱀. 뱀은 좋아합니다. 뱀도. 새알, 토끼. 토끼 고기 이런 것도 먹나? 다 먹습니다. 자기한테 잡힐 수 있는 건 다 먹어요. 우리 돼지가 모든 거 다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멧돼지도 다 먹고요. 뱀 정말로 좋아합니다. 뱀을 좋아한다. 예. 근데 저희 예전에 그 고라니 편 때도 얘기했었지만 한반도에는 사실상 이제 멧돼지의 천적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멧돼지가 크면 보통 200kg, 300kg이 되거든요. 천적이 있을 수가 없죠. 옛날에 늑대, 호랑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멧돼지를 잡으면서 이제 생태계에 좀 균형을 맞춰줬는데 이제 남한 최고의 포식자가 수달, 족제비, 하늘 나는 매 정도니까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천적이 없으니까 포획만 하지 않는다면 자연 발생하는 개체수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얘는 이제 천적도 없고 그리고 개체수도 사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도시까지 굳이 내려온다는 건 그만큼 산에서 살기가 힘들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뭐죠? 예. 그러니까 왜 살기 힘들까? 그러니까 너무 상투적인 대답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기후 변화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도토리, 밤, 상수리 열매가 멧돼지의 주요 열매예요. 주요 먹이에요. 근데 기후가 이상해지니까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고 병충해가 늘어서 도토리 수확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도토리가 적게 열리면 멧돼지는 먹이를 찾아 농가를 습격하거나 도심으로 내려오죠. 또 이제 산림 녹화 과정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소나무 같은 나무를 많이 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먹이 식물인 상수리 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산림의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면서 먹이 자원이 감소하죠. 게다가 야생동물의 밀도는 좀 높아지고 있어요. 고라니, 특히 고라니, 청설모, 너구리처럼 걔네가 다 먹는구나. 그렇죠. 그나마 있는 것도. 그 먹이 경쟁이 심화됐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인간 활동이죠. 산악을 개발하고 도로 만들고 또 리조트 건설하면서 골프장 만들고 서식지가 파편화됐어요.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고 조각조각 나다 보니까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 서식지가 파편화됐다고 하는구나. 예, 연결되지가 않고 그쵸. 고립된 섬처럼 걔네 네. 입장에서는. 예. 자, 멧돼지가 이제 말씀하신 이유로 인해서 이제 종종 민가에 내려오는데 이제 내려와서 좀 얌전히 뭐 먹이만 훔쳐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제 기물을 막 파손하고 가기도 하던데요. 이런 공격성을 보이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물을 파손하는 건 그냥 장난 같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뭐 특별하게 사람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을 공격하려는 동물들은 없죠. 그냥 만만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특정한 시기에 자기 영역이 침범됐다고 느낄 때나 네. 이제 우리가 걔네들 영역을 침범할 때 뭐 있어 자기네가 오는데 그렇지. 근데 이제 번식기 아기가 새끼들이 어릴 때 네. 그 새끼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 멧돼지는 아주 지독한 근시예요. 근시예요. 네, 그 잘 못 봐요. 시력이 네, 나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사람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정확히 인식했으면 저 사람들 무서워, 내가 피해 가야지 했는데 네. 제대로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예, 제대로. 예. 그러니까 주둥이와 엄니로 대퇴부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죠. 대퇴부에 네. 아, 허벅지 쪽. 그렇죠. 위쪽으로는 못해요. 낮아서 낮으니까. 조그마니까. 아, 그렇구나. 자, 이제 요새 이제 포획을 하면은 뭐 2, 30만 원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식용으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네. 불법이에요. 가끔 자연인 프로 보면 이렇게 멧돼지 고기 드시던데. 예,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돼. 예. 야생 멧돼지는 멸종 위기 야생 동물과 함께 먹는 것이 아예 금지된 야생 동물이에요. 거기다가 2019년부터 뭐 포획을 막 하게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포획했으니까 잡아먹지 않을까 할 때 이미 하나 더 규정을 만들었어요. 자가 소비 금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스스로 소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결핵이나 브루셀라 같은 인수 공통 전염병, 동물과 사람의 공통적으로 생기는 전염병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멧돼지 먹다 보면 아. 또 기생충 아주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 그리고 또 특히 모든 야생 동물은 맛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드셔보신 적은 있나요?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요. 네. 모든 야생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야생 동물 식당에서 먹어봤는데 골고루 먹어봤거든요. 네. 맛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멧돼지도. 예. 그러니까 맛있으면 가축했겠죠. 그렇지. 예. 맛있으면 우리가 키워서 먹죠. 맛이 없으니까 키워서 안 먹는 겁니다. 야생동물들은 많이 움직여서 즐겨서 그런 건가요? 일단 근육량도 많고 냄새가 냄새가 예.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참기 힘들 만큼의 냄새가 납니다. 잡내가 많이 나는군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멧돼지가 뭐 식당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막 좀 병원 안에 돌아다니는 멧돼지도 본 것 같고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만났을 때 대처 방법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얘네가 아까 그 대퇴부를 많이 노린다고 하셨죠. 네. 예. 그럼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 멧돼지를 마주쳤을 때 그러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마주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멀리서 봤다 그러면 네. 그냥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사라지는 거예요. 멀리서 봤으면 뒷걸음질 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일단 걔가 온지 나를 봤는지 알아야 되니까 세번 하고 근데 내가 모른다 그러면 그냥 돌아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걔네들 잘 못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되게 먼저 봐요. 네. 근데 보면 걔네들 막 돌진하거든요. 네. 돌진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주쳤다. 네. 그러면 움직이지 말아야죠. 아, 그렇습니까? 움직이지 말고 침착하게 멧돼지의 움직임을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슬그머니 나무 뒤에 숨거나 그 다음에 나무가 온다 그 나무 위로 올라가든지 멧돼지 사람이 나무 위로 못 올라와요. 하지만 사람이라고 멧돼지로 나무 위에 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무 누가 그것도 만화에서나 올라가지 보통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격 위험을 느끼면 높은 곳으로 빨리 가라는데 사실은 그 되게 위험하고요. 가방으로 보호해야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는 멧돼지랑 마주칠 때가 언제냐면 새벽, 한밤중, 초저녁 이럴 때요. 낮에는 마주칠 일이 없어요. 걔는 다 야행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다행히 우리가 커다란 우산이 있다. 그 우산을 바짝 펼칩니다. 우산 펼치면 효과 있나요? 훨씬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동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큰 존재야. 자기가 피해가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나빠도 우산같이 큰 거 피면 뭐가 있는 것이 보이니까. 근데 투명 우산 소용없어요.
아무리 눈이 안 좋아도 네. 투명 우산은 그러니까 왜 그 저거 있잖아요. 왜 편지에서 파는 5,000원, 2,000원짜리 그거 안 편지 안 된다. 되고 커다란 장우산, 검은색 우산, 장우산 어. 이런 게 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산 갖고 찌르려고 한다든지 뭐 그러면은 안 됩니다. 차라리 우산이 없는 이만 못 해요, 그건. 근데 중간에 새끼가 보인다. 새끼가 보이고 나는 모든 새끼는 귀여워요. 그렇죠. 멧돼지 새끼 귀엽습니다. 귀엽더라고. 예. 근데 그러면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새끼는 거저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반드시 어미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위협하는 걸로 인식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멈추고 돌아서 가셔야 돼요. 네. 절대로 멧돼지와 싸워서 이기지는 못한다. 예. 장길산 정도 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멧돼지를 안 마주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까마귀 도시 급증편 때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멧돼지가 민가로 내려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좀 근본적인 대책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멧돼지에게 소문을 쫙 내야 돼요. 내려가봐야 먹을 거 없다. 어떻게 소문내? 그러니까 예. 일단 누군가 와보잖아요. 예. 마을 민가에 와본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주변에 일단 과일 나무 있잖아요. 예. 다 따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다음에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예. 가무 같은 거 다 치워놓고 그러니까 도토리도 이제 다 걷어버리고 집 주변에는 예. 그래서 산소권 냅두는데 예. 도토리 멧돼지를 위해서 네. 집에 있는 거, 집 주변에 있는 거 다 치워버려야 되는 미리미리 거예요. 다 따고 치우고. 네,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남겨두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네. 특히 요즘은 왜 지방의 시골의 산 밑에도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반려동물 키우는데도 걔네들 사료들도 이제 바깥에 막 놔둔 걸 놨잖아요. 그거 먹으러 옵니다. 그다음에 정 많이 나타난다 그럼 울타리 쳐야죠. 울타리 전기 그래 농작물 울타리. 같은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수확 시기가 돼야 따지. 그렇죠. 걔는 다 먹고 가요. 근데 전기 울타리 같은 거 맞춰야 돼. 너무 많이 오면 가시 울타리 쳐야 되고. 예. 근데 왜 철망도 맞추는데 위만 뭐 1m 50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밑이 깊이 30cm 정도 파묻어야 됩니다. 걔네가 땅으로 들어오나. 다 파묻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집 주변에 뭐 수풀과 나무 덤불 같은 걸 없애버려야죠. 걔네가 다 은신처럼 없애야 되는 숨어 겁니다. 있을 곳을 없애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 마을에 자가 온다 그러면 네네. 그 장기적인 생태계 복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네. 참나무류, 열매나무를 복원해서 산속 먹이 자원을 놔두고서 네. 그러니까 산림이 파편에 있고 단편에 있는 걸 막아서 걔네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들 좀 만들어줘야죠. 네. 이동 통로도 만들어주고 살 수 있게 먹잇감도 그쪽에다가 마련해주고.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나라의 요구를 해야죠. 그러네요. 예. 돼지와 멧돼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돼지는 그 일반 그 핑크색 하얀색 집돼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돼지와 мет돼지의 차이가 궁금해지는데 둘 다 이름엔 돼지가 들어가는데 어떤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거예요. 학명이 하나예요. 수스 스크로파. 수스 스크로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돼지와 멧돼지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에 널리 살던 멧돼지를 집에 데려와서 키운 게 돼지가 된 거거든요. 9,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집돼지가 생긴 게 다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스 스크로파인데 네. 그 뒤에다가 도메스티쿠스라고 붙여요. 학명에 집에서 키운 거다. 그러니까 집돼지, 수스 스크로파면 멧돼지, 네. 거기다 도메스티쿠스 하면 집돼지. 그러니까 아동인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멧돼지는 날렵하고 근육줄이고 빠른 반응 그다음에 민첩해요. 네. 근데 집돼지는 반대예요. 몸집이 크고 둔하고 사람이 없으면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럼 멧돼지 아종에 집돼지 말고도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멧돼지 말고 멧돼지는 멧돼지하고 집돼지밖에 없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멧돼지 말고 다른 멧돼지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팔라완 수염돼지, 보르네오 수염돼지, 뭐 외두 멧돼지 이런 것들인데 네. 얘네들은 수수까지만 갖고 뒤에 종명이 달라요.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집돼지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키웠던 수수 스크로파는 평야지대에 살아가지고 우리가 데려다가 키웠는데 네. 그러니까 팔라완 보르네오 외듬 이런 데들은 섬이 외딴 섬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 키우지 못했어요. 사람과 마주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화 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가축화라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가축화를 우리 가축이 되어라라고 한다고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멧돼지와 집돼지는 성격도 모습도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근데 멧돼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짝을 짓고 네. 집돼지는 우리가 원하는 놈끼만 짝짓기
짝을 지어주기 때문이죠. 중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순하고 사람이 친화적이고 수동적인 개체만 골라서 번식시켜요. 얘네가 마음에 안 들어 잡아먹고 그냥 그나마 온순하고 친화적이고 수동적이야. 그럼 얘네를 교배시키죠. 그렇구나.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돼지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이 똑같은 경향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가축화 증후군이라 그래요. 가축화 증후군. 그러니까 행동은 덜 공격적이되고 온순해지고 또 공포 반응을 갖습니다. 사람에 대한 공포도 없어지고. 네. 두개골이 작아져요. 몸이 정말 작아져요. 두개골이 작아지고 주둥이가 짧아지고 뇌도 작아집니다. 근데 번식 주기가 짧아지고 새끼 수가 늘어나요. 야생보다. 네. 또 귀가 처지기 시작해요. 그래 맞아요. 네, 그 털색이 좀 다양해지고 꼬리가 말려듭니다. 꼬리 말리는 것도. 네, 꼬리가 말리는 거. 예. 이게 신경 능선 세포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가축화 되면서 신경 능선 세포가 발달해요. 예. 근데 이 하나가 신경 능선 세포가 발달하면서 성격과 외모가 모든 게 한꺼번에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꼬리는 안 말리고 딴 건 되게 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어요. 머리 작아지고 꼬리도 한 세트로. 그 모든 요소가 패키지 구성으로 패키지입니다.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뿐만 돼지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가축화 되면 같은 경향을 갖습니다. 네. 그 유전자의 변화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생존을 위해서 꼬리 말리는 게 더 유리하고 뭐 이런 걸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닌 건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야. 생각해 보니까 멧돼지는 돼지꼬리가 아니네요. 우리가 아는 돼지꼬리 모양이. 예. 돼지랑 그럼 멧돼지가 서로 교배해서 자손 번식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같은 종이니까 번식이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근데 번식시키면 멧돼지의 장점과 집돼지의 장점이 탁 붙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멧돼지의 장점인 생존성은 떨어지고 오히려. 그래요? 집돼지의 장점인 번식성도 떨어져요. 아주 가끔 네. 생존성도 높아지고 번식성도 높아진 슈퍼 멧돼지가 생기긴 해요. 그러면 골칫거리가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단점들만 다 이렇게 조합이 되고 그럼 도태되겠네요. 네, 그래서 금방 사라집니다. 가끔 이제 집에서 반려돼지로 기르는 경우도 있고요. 미니 사이즈 돼지들도 있더라고요. 얘네는 뭐 집돼지, 멧돼지랑 같은 종입니까? 그러니까 집돼지죠. 집돼지 중에서도 더 작고 보통 우린 집돼지를 키울 때 어떻게 해요? 큰 놈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야지 근수가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데 이건 근수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거 온순한 것만 골라서 교배시켜서 나왔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돼지예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돼지를 만들어서 하는데 원래 필요가 있었어요. 괴팅엔 미니피그라고 있어요. 괴팅엔 미니피그. 괴팅엔 그러면 노벨 수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곳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험용 돼지로 만든 겁니다. 돼지로 실험하고 싶은데 크면 먹기도 많이 먹고 똥도 많이 싸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리아나 피그도 또 이게 소형 반려종이에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뭘요? 미니피그 속으면 안 됩니다. 미니피그. 예, 미니피그도 크면 40kg, 90kg가 됩니다. 걔는 엄청 커지는구나. 그러니까 몇 년만 크면 대형견보다 훨씬 커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얘네 문제가 뭐냐면 되게 산책을 시켜야 돼요, 매번. 왜냐면 저 산책 배변을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얘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딱 정해진 장소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배변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자기 침상 주변에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로 화장실 공간도 확보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주 40kg, 90kg 되는데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이 쌀 거예요. 그렇지. 그 보통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요만한 애들은 조그만 애들은 강아지만 애들을 뭐 산책시킬 때 사람들이 귀여워한다지만 그렇지. 뭐 40kg, 90kg 꼴 되면 그 동네에서 이거 똥 싸고 다니면 그 보통 아닙니다. 그렇죠. 걔네 똥이 개처럼 똥이 싹 짖기 좋지도 않아요. 우리 개똥은 비닐 주고 싹 짖기 좋잖아요. 물론 느낌은 안 좋지만 돼지똥은 약간 진흙 같은 느낌. 거기 양도 많고 철퍽철퍽한 절대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너무 묘사가 구체적이었네요. 예. 라이언 킹 심바 친구로 나오는 푼바 아시죠? 예. 푼바도 멧돼지인가요? 아닙니다. 쟤는 뭐죠? 그러니까 멧돼지는 수스 스크로파잖아요. 근데 푼바는 파코코에루스 아프리카누스. 다른 종? 멧돼지가 아니라 흑멧돼지. 그러니까 종만 다른 게 아니라 속도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멧돼지는 와일드 보어라 그래요. 근데 흑멧돼지는 미국 사람들은 워트하그라고 그러고요. 영국 사람들은 워스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라이온킹 노래에도 월트호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 미국 사람이 하니까 워스호기.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멧돼지가 아니라 우리말로는 흑멧돼지라고 속도 다른 겁니다. 속이 다르다는 게 인간으로 치면 어느 정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침팬치 정도
보다 더 먼 거예요. 더 먼 거예요? 더 먼 거예요. 와, 의외다. 네. 예. 질문 들어왔는데 우리 예전엔 사실 이거 되게 안 좋은 건데 막 대형 마트 가면 기니피그 팔기도 했었거든요. 예. 기니피그는 어떤? 기니피그는 쥐예요. 쥐처럼 생겼어요. 걔는 쥐 쪽이에요? 예, 쥐랑 비슷했으면 돼지처럼 전혀 안 생겼고요. 맞아. 쥐처럼 생겨가지고 실험용으로 맞다. 좀 크게 생겼습니다. 걔는 설치류 예. 쪽인 것. 근데 왜 피그라고? 그러게요. 뉴기니아에서 뭐 그렇게 보였나? 그런가? 예. 아까 그 집돼지로 가축화한 게 9,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애초에 사람이 멧돼지를 집돼지로 길들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먹으려고죠. 먹으려고? 예. 맛있어서? 아니 뭐 먹을 게 필요하니까. 먹을 게 필요하니까. 먹을 맛인데 한번 먹어보니까 뭐 개체 먹을 만한 했나 보죠. 괜찮아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좀 잡을 만한 좀 동물이고 예. 조기 많기도 하고 이건 잡아다가 좀 키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맛이 좋은 종이 뭐 두록종이라고 있고요. 새끼를 많이 낳는 종이 요크셔. 네. 교잡용 암컷 쓰는 게 뭐 랜드레이스 이런 게 많아요. 네. 흑돼지로 되게 유명한 것은 이제 버크셔종이 있는데 유엔의 식량 농업기구 FAO에 등록된 품종만 1,200종이 넘습니다. 엄청 다양하구나. 네, 다양한 걸 먹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멧돼지의 집돼지화 그러니까 가축화 과정도 알려주셨는데 그 반대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집돼지를 야생으로 돌려보내면 걔네도 다시 역으로 뭐 몇 세대 거치면 그 야생 멧돼지화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의 경우는 살아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교배하기 전에 죽어요. 아니면 얘네들은 사람의 보살핌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살아남는 놈들은 단 몇 세대 만에 다시 털이 길어지고 몸이 날렵해지고 주둥이도 길어지고 심지어 엄니도 다시 자란 사례가 있어요. 엄니도 없던 게 다시 생긴다. 그러니까 원래 유전자를 갖고 있었는데 가축화 과정에서 억눌렸던 유전자가 야생 환경에서 다시 발현되는 거죠. 반대로 또 멧돼지도 몇 세대에 걸쳐서 가둬두면 또 집돼지로 변합니다. 그게 몇 세대 정도예요? 그게 엄청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근데 얘네들은 몇 년이면 또 금방 몇 세대가 되잖아요. 내가 젊을 때 키워가지고요. 그러면 내가 늙을 때 되면 집돼지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생각보다 빨리 변화가 이루어지네. 계속 그러니까. 전 세계 차원 왜냐면 전에 그 고라니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 유독 많았잖아요. 한반도랑 중국 일부 정도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멧돼지는 어느 곳에 많이 있는지 한반도에 많은 건지. 전 세계 많죠. 그래요? 멧돼지는 대지과에 속한 동물 중에서 분포 영역이 제일 넓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국 동남부에 많고요. 남극 빼고 있는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호주에도 멧돼지가 막 있거든요. 근데 걔는 외래종이에요. 사람이 이제 먹으려고 키워다 두는 집돼지가 야생화된 거고요. 저 중남미에도 막 멧돼지가 보여요. 근데 그 멧돼지가 아니라 패커리라고 멧돼지랑 닮은 다른 종류의 동물입니다. 그렇군요. 예. 세계적으로 좀 비슷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은 많나 보네. 그 한문철의 블랙박스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요. 멧돼지 로드킬 사고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같은 걸 보면 얘네가 그 차 불빛을 보면 반대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차를 향해서 박치기를 하려고 달려오던데.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독한 근시구 줄 청각과 후각에 의존하는 동물이거든요. 근데 밤중에 차량 불빛을 보면 위협이 아니라 어떤 공간으로 인식하고 막 돌진하는 거예요. 또 놀라면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진합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돌적이네 진짜. 이게 바로 그 저돌적이에요. 돼지 저자 저돌적이. 돼지 저자예요? 왜 그게? 진짜로? 돼지가 그 멧돼지가 돌진하는 것처럼 한 게 바로 저돌적인. 진짜로? 몰랐어요. 고라니는 놀라면 프리즈가 돼. 딱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헤드라이트에 딱 눈이 부시면 치절리고 얼어버리는데. 근데 그래도 사고가 나는데 이런 달려드니까 사람이 피할 틈이 없는 거예요. 저가 돼지 저자예요? 이야, 이건 놀라운데. 멧돼지의 트레이드마크 하면 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엄니는 어떤 기능 하나요? 공격용 말고 또 있나요? 땅 파기가 있죠. 땅을 판다 저걸로? 땅 파는데 많이 쓰고요. 수컷의 경우에는 내가 강하고 건강해. 한 표시고 그러니까 싸움을 예방하는 비언어적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좀 계속 갈아줘야 되나? 그러니까 갈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계속 땅 쓰기 때문에. 네. 그럼 궁금한 게 아까 그 새끼 멧돼지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되게 귀엽습니다. 새끼 멧돼지가 이게 줄무늬도 있어요. 이제 연갈색 그 털에 밤색 줄무늬가 있어서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근데 성체는 줄무늬가 따로 없잖아요. 굳이 왜 새끼 때만 줄무늬가 있다가 점차 사라지는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위장용이죠.
그러니까 숲바닥에 낙엽이나 나뭇가지, 햇살 이런 패턴과 비슷하잖아요. 한 서너 달만 지나면 네. 체격이 커져요. 근데 물이랑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또 갑작스럽게 잘 도망도 가고 이때쯤 되면 굳이 줄무늬 위장 같은 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신기하다. 그러고 보니까 낙엽색이네. 다. 와, 낙엽에 파묻히기 좋은 사이즈. 새끼 때만 있습니다. 신기하다. 예. 큰 범주에서 돼지에 대한 질문 몇 개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돼지는 언제 어디에서 등장한 생물인지. 그러니까 돼지의 조상이 신생대 초기부터 있었어요. 근데 동남아시아에서 나타났을 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으로 퍼지면서 덤불돼지, 수염돼지, 멧돼지 등 다양한 돼지로 그냥 분화됐고 약 9,000년쯤 전에 중동과 그러니까 근동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를 가축화하기 시작했죠. 야, 오래됐습니다. 돼지가 근데 우리한테 이미지는 되게 뚱뚱하고 좀 둔하고 좀 무식하고 탐욕스럽고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영특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 오해를 좀 풀어보고 싶은데 돼지의 지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질문 내가 맨날 이렇게 맞아. 그런데 뭐 70보다 80 이거 IQ, 하는데 뭐 걔보다 똑똑해. 내가 걔보다 똑똑한 것 같지는 않은데. 3살 아이의 지능 뭐 이런 거. 뭐 3살 아이 지능 또 어떻게 감지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똑똑하다 그러는 건 사실 아닌가요? 예? 아니 가끔은 영화도 출연하잖아요. 꼬마 돼지 베이브. 예, 그러니까 그거 보면 제법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걔보다 더 똑똑하게 잘 모르겠어요. 개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돼지가 개보다 훨씬 똑똑해라고 이야기하고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뭔 얘기야? 개가 똑똑하지. 개랑 고양이 키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주인 따라서 달라요. 그렇지. 개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가 똑똑하다고,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은 고양이 똑똑하다고. 근데 사람들이 돼지가 똑똑하다고 하는 게 이런 사례가 있대요. 돼지가 이제 엽총 같은 걸 맞으면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는 돼지도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상처를 치료해요? 이거 출처가 어디야? 출처가. 출처 어디야? 멧돼지가 피하 지방층이 이제 근육이 두껍고 예. 단단하잖아. 피도 질기고. 예, 예. 그러니까 산탄총이나 엽총을 맞아도 심부에만 도달하지 않으면 치명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보통의 야생동물들은 강한 면역 반응이 있어서 염증을 맞고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력이 있다는 거지. 아, 뭐 약초 같은데 막 문대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네 뭐 연고 바르듯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출처 부탁합니다. 자, 그 돼지의 심볼은 아무래도 돼지 코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돼지 보면 킁킁킁킁 많이 거리는데 얘네 후각은 좋나요? 그러니까 후각 수용체 유전자가 개보다도 많아요. 개의 가장 큰 특징이 후각 유전자 1094개쯤 되거든요. 그래서 냄새를 잘 맡는 건데 1301개나 돼요. 유전자 수가. 그러니까 냄새는 훨씬 잘 맡죠. 오죽하면 얘가 그 냄새를 가지고 송로버섯을 트러플 내고 있어요. 그렇죠. 트러플을 찾아내겠어요. 그러네. 시각은 아까 심각한 근시라고 하셨고 사회성은 뛰어난 편인가요? 그러니까 돼지는 다른 돼지를 개별적으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서열 친밀도에 따라서 행동도 조절해요. 쟤는 내가 좀 잘해줘야 되고, 쟤는 내가 겁나는 척 해줘야 되고 이런 거 있고요. 어미가 새끼를 잘 돌보죠. 사회적 유대도 강하고 무리내 질서가 있습니다. 다른 돼지의 고통을 자기 스스로 느끼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흥분도 감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험을 했더라고요. 또 사람의 얼굴, 목소리, 행동 패턴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과 정서적인 교감이 가능해서 그러니까 반려동물 쓰는 거죠. 그렇죠. 긍정적 상호작용이 쌓이면 애착 행동도 합니다. 괜히 사람 와서 비비고 같이 고양이나 개처럼 구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TV 프로 나왔다가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 있는데 멧돼지 타고 막 출퇴근하시는 할아버지 저게 합성이 아니라 실제거든요. 저 정도면 진짜 반려동물로도 적합한 동물이라고 봐야 되나? 사회적으로 위험한지 생각합니다. 왜 공포를 줘서. 저게 싫어합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지셨을까. 여러 가지로. 잘 보겠습니다. 되게 특별한 경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멧돼지 중에도 아주 유난히 큰 멧돼지잖아요.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 암컷 돼지가 여러 마리 새끼 돼지들 젖먹이는 모습은 많이 봤는데 수컷은 가족들하고 함께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암컷과 새끼들이 다니고요. 수컷은 짝짓기하고 갓벌입니다. 혼자. 대부분의 동물들이 수컷은 짝짓기만 하고 갓벌어서 자유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집에 월급 갖다 줄 일도 없이 혼자 이렇게 삽니다. 부러우신가요? 아니요. 돼지처럼 살면 되나요? 사람처럼 살아야죠.
예. 그리고 이제 돼지, 특히 이제 멧돼지의 습성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멧돼지가 왕릉을 파헤쳤다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도 멧돼지 때문에 무덤이 훼손됐다 이런 뉴스도 본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덤을 파헤치는 거지? 그러니까 무덤의 흙이 파기 좋은 흙이에요. 다른 데보다. 그죠? 돌도 없이 흙만 이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렁이나 곤충의 애벌레들도 많이 살아요. 땅에도 지렁이 애벌레도 있지만 땅 파기가 힘들어. 근데 무덤은 파기가 너무 좋은 땅이에요. 부드럽고. 그러니까 지렁이는 멧돼지가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 이제 좋은 먹이거든요. 그 지렁이를 많이 먹어야 돼요.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염분을 지렁이를 통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먹기 쉬운 장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안 되면 거기다 막 돌로 싸놓고 막 했어요. 그거 괜찮습니다. 돌무덤을 만들. 돌무덤 만들. 예, 알겠습니다. 그 돼지들이 그 지능 목욕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관장님도 독일 계셨을 때 많이 보셨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목욕을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늘 다니던 길에 물 웅덩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뒹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본능을 잊지 못해서 밀식 사육장의 돼지는요, 자기 배설물에 똥 위에다 몸을 막 눕기도 해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하루에서 15번 정도 목욕을 하거든요. 이래서 뭐 엄청 많이 10분 이내에 뭐 짧게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굴리면서 진흙을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진흙을 막 털어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체온 조절입니다. 체온 조절. 돼지의 몸은 쉽게 과열돼요. 근데 지방층이 왜 단열재 구실한 데다가 땀샘이 적거든요. 근데 또 몸이 통 모양이어가지고 크기에 비해서 유난히 그 표면적도 적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kg씩 막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사가 많으니까 열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진흙 목욕은 체온을 한꺼번에 2도 정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진흙이 한 2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마르면서 또 증발열도 빼앗아 가죠. 또 피부에 바른 물이 마르는데 한 15분 정도보다 체온 감소 효과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마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오래 시원하다. 오래 시원해요. 그다음에 막 해충을 해치하려고 그러고 피부를 관리하려고 그런 거야. 뭐 성적 행동이야, 뭐 이런 연구도 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난 피부가 고와져야겠어. 너무 인간 시각 아닌가요? 뭐 이런 건 아니다. 확실한 건 체온 조절. 사람의 시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쟤는 왜 이렇게 저 더러운 진흙에서 뒹굴지, 뭐 똥에서 뒹굴지 이런 생각하지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돼지가 굉장히 깨끗한 동물이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 저기 뭐 저거랑 비슷해요. 진돗개. 대딸이 진돗개 키우는데 되게 속상하거든요. 이놈이 아무리 똥 좀 싸주면 좋은데 꼭 절대로 주인의 영역에서는 볼일을 안 보잖아요. 진돗개가 마당에서 꼭 산책을 가고 뭐 바쁘서 두세 번씩 가야 돼요. 돼지도 비슷해요. 잠자리하고 최대한 먼 곳을 지정해서 대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근데 우리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게. 나는 원래 여기 살고 싶. 그러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침대에서 볼일보는 똑같은 거야 걔네들. 근데 멀리 가고 싶은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넓은 우리 최소한 변소라도 좀 따로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야생에 놔서 키우는 데들 있죠. 그럼 한쪽 가서 좀 멀리 삽니다. 식탐 많은 사람을 정말 돼지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실제로 돼지는 식탐이 다른 생물보다 많은 편이에요. 진짜 모든 생물들은요 식탐이 많습니다. 먹을 게 있을 때 최대한 먹어두려고 그래요. 왜? 항상 먹을 게 많은 게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다양하고 불규칙한 먹이 자원이 있잖아요. 여기 적응해야 돼요. 먹었을 때 최대한 먹어둬야 돼. 이게 강한 식탐과 탐식 행동으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도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뭐 내가 안 먹으면요 지금 사과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바깥에 나가면 없어질 게 뻔해. 동생들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막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돼지 좀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화 과정에서 사람은 먹이를 잘 먹고 빨리 먹는 개체를 또 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살찌는 유전형이 선택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돼지들은 정말 잘 먹는 놈들만 남아있죠. 그러네. 거기다 이제 돼지는 또 도파민 보상 회로가 되게 발달돼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먹이를 찾고 먹는 행동이 강하게 강화돼가지고 먹이가 쾌락인 거예요. 먹을 때마다 만족감을 크게 쾌락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식 보상 훈련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간식을 줘서 왜 키우는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운 반려동물로 키운 돼지는 먹을 걸로 보상이 아주 잘 돼요. 이게 그러니까 먹성 좋다보다 도파민 보상 회로가 발달했다는 표현이 더 고급지네요. 그렇죠. 있어 보이는. 저도 저를 그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돼지 체지방률이 사람보다 낮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보통 남자가 10에서 20% 정도. 저는 뭐 20% 좀 넘습니다만.
괜히 돼지는요? 얘기했네. 예. 아, 네. 근데 아, 여성은 그래도. 좀 더 20, 30대요. 근데 돼지는 네.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삼겹살이 비싼 거예요. 돼지가 왜 크지? 저렇게 돼지고기 많은데 왜 삼겹살 비싼 거야? 예. 돼지 삼겹살이 사실 얼마 안 돼요. 나머지는 뭐 목살이니 뒷다리살, 그러네. 앞다리살 지방 별로 없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삼겹살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지금 원래 우리 거였는데. 그래. 예. 이제 유럽 사람들도 삼겹살 말을 알았습니다. 점점 비싸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리 주고 삼겹살 받고 왔었는데 예. 그 사람들도 삼겹살 말 알았어요. 이게 K 문화 심각합니다. 문제입니다. 예. 끝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돼지의 장기가요, 인간을 위한 실험이나 연구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편이라고 하던데, 네. 돼지 장기가 뭐 가진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과 돼지 크기가 의외로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내장은 약간 큰 것만 비슷하면 인간의 내장과 매우 흡사해요. 구조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그래서 인간의 해부가 금기시된 옛날엔 주로 돼지를 해부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예. 지금도 사람과 동물 이종 장기 이식 실험을 다 돼지 갖고 하죠. 돼지 심장 갖고 실험을 하잖아요. 크기도 돼지 심장 크기랑 사람 심장 크기가 좀 비슷합니다. 거기다 이제 돼지는 또 무균 돼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무균 돼지. 무균 돼지 균이 하나도 없이 그 실험실을 딱 장에서 키우는데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면역 시스템에 반응하지 않도록 유전자를 조절된 돼지를 만들어서 그 돼지 심장을 사람에 넣어서 또 얼마 동안 살려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 이식 실험은 다 돼지로만 하게 될 겁니다. 가장 최고의 실험 동물이에요. 현재까지 얼마 동안 살려내는 정도까지는 왔어요? 네, 꽤 오래 살렸습니다. 그래요? 좀 기분이 묘해지네요. 예, 잡다한 동물 사전 오늘은 멧돼지 얘기 해봤고요. 또 이제 넓은 범위에서의 돼지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